요즘 전국이 성추문으로 시끄럽죠. 50년 이상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일해온 27선의 현역 최다선 민주당의 존 코니어스 하원 의원이 끝내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서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기도 한 코니어스 하원 의원은 3명의 전 여성 보좌관들로부터 성추행 의혹을 초래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오늘자로 53년간의 의정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할리우드와 방송계에 이어 성추행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첫 번째 의원직 사퇴, 정계 은퇴 선언이 나왔습니다. 27선으로 53년이나 의정 생활을 해온 최다선 현역인 민주당의 존 코니어스 하원 의원이 5일자로 정계 은퇴를 선언해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의 옛 여성 보좌관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비난을 사거나 소송까지 걸리면서 민주당 내 동료 여성 의원들과 흑인 의원 코커스 낸시 페로시 하원 대표로부터 잇따라 사임 요구를 받자 전격 은퇴를 선언한 겁니다. 올해 88세인 카니어스 하원 의원은 지역구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한 병원에 입원 중에 지역 라디오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갖고 오늘자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니어스 하원 의원 측은 현 임기 말이 아닌 12월 5일자로 즉각 은퇴하는 것이라고 확인해 의원직까지 사퇴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니어스 하원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접수되면 발효되며 미시간주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해 후임을 선출하게 됩니다. 카니어스 하원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정치 게임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거듭 부인하고 나의 업적 유산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내 자녀들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원직을 아들 존 카니어스 3세가 이어가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카니어스 하원 의원은 한국전쟁에 장교로 1년간 참전한 참전용사이고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핵심 멤버로 대표적인 지한파, 친한파의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1964년 처음으로 워싱턴에 입성해 24선의 임기 중 53년이나 의정 생활을 해온 카니어스 하원 의원은 ACLU, 시민자유연맹, NAACP,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 등 대표적인 인권민권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주역의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다선 하원 의원이 사실상 불명예로 정계를 떠나게 됨에 따라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있는 민주당 알 프랭컨 상원의원과 12일 결선 투표에 나서는 공화당 로이 무어 연방상원의원 후보의 거취도 어떻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LA시가 A형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숙자 밀집 지역 스키드로우에 위생센터를 개장했습니다. 어제 유가와 크로커 스트릿에 오픈한 위생센터에는 노숙자 전용 시설로 샤워 시설과 세면대, 화장실이 갖춰졌습니다. A형 감염은 지난 9월부터 LA를 비롯해 샌디에고, 산타크루즈 지역 노숙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LA시 위생센터는 이번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장되며 내년 1월부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4시간 동안 운영될 전망입니다. 요즘 남가주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도록 서로 다른 인종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라푸엔테 교육구의 시더레인 초등학교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린이들이 함께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반드시 타인종들을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만이 아니라 타인종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중국 학생들도 있고 필리핀어도 있고 히스패닉 또 백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모두 다 한국 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두어 랭귀지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언어를 자기 그 모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이중 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고 또 그 한국의 문화를 또 체험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코트 더 퓨처를 할 때도 영어로만 한 게 아니라 한국어로도 프로그램을 하고
현재 이 학교에서는 유치원과 1학년 학생들에게 한국어 이중언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끔 해 국제적 감각을 지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바로 우주일 텐데요. 그곳에서 맛보는 피자 맛은 어떨까요? 나사가 보내온 우주 피자 파티 소식과 함께 이 밖에 간추린 단신을 조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우주에서 맛보는 피자는 어떤 맛일까요? 나사에서 보내온 영상에는 우주 비행사들이 피자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피자가 공중에서 비행 접시처럼 돌아다닙니다. 피자 재료가 담긴 캡슐을 배송받은 비행사들은 각자의 입맛에 맞게 소스와 토핑을 올려 먹음직스러운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열린 우주 피자 파티 현장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사회관계망 회사인 페이스북이 13세 이사 어린이를 겨냥한 메시지 앱을 출시했습니다. 미국 iOS에서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신저 키즈는 아동이 문자나 메시지, 영상 등을 주고받도록 설계된 앱으로 부모가 승인한 대화 상대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 know that kids are getting devices younger and younger, especially in the last several years. So we went out to talk with families about. 페이스북은 블로그를 통해 실제 메신저 키즈를 이용하면 귀여운 증강현실 마스크나 스티커를 사용해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메신저 키즈를 두고 13세 이하 어린이들을 거대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최초의 주요한 진출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너무 이른 나이에 소셜미디어에 노출되었을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일부 부모들은 앱 출시를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인가 차별인가? 오늘 워싱턴 DC 앞에서는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를 거절해 법적 공방을 이어온 일명 잭 필립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집단 시위자들이 모였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앞에 모인 이들은 다소 격앙된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제빵사 잭 필립스를 지지하는 백잭 피켓과 동성 커플을 지지하는 컬러풀한 피켓이 보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2015년 이후 잭 필립스가 차별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는 필립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어 최종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